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흥준입니다. 이 토요타 신형 크라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크라운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이 크라운이 어떤 차였는지를 소개해드리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16세대 크라운이 어떤 자동차인지 한번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16세대 풀체인지 모델이에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크라운은 이 정직한 3박스 형태의 조금은 보수적인 고급 세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블럼과 이름만 유지했을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차체 타입도 세단, 크로스오버, 스포트, 외건 이런 형태로 다양화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일단 크로스오버가 먼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걸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엠블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차가 크라운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전장은 4980mm, 전폭 1840mm, 휠베이스 2850mm로 이 비슷한 체급의 현대차 그랜저나 볼보 S90에 비하면 조금 작습니다. 전면부를 보면은 상당히 날카롭게 디자인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프리우스도 그렇고 이 크라운도 그렇고 상당히 토요타의 디자인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토요타는 이 디자인을 해머헤드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해머헤드 디자인이라는 게 해머헤드 상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귀상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머슬카라든지 클래식카들에서 보면은 이 앞부분, 보닛 부분이 그릴보다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해머헤드 스타일이라고 해요. 안 그래도 뾰족뾰족한데 이런 요소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더 공격적인 느낌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최근에 토요타 차량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이면서도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좀 난잡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일부 차량들은 이 난잡하고 못생긴 걸 넘어서 좀 약간 괴랄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디자인 요소를 채택하면서도 이 디테일들을 상당히 심플하게 배치를 해서 공격적인 외형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깔끔해진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크라운의 디자인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심플해졌어요. 측면에서 보면 크로스오버답게 상당히 껑충한 느낌이죠. 전고 때문인데요. 전고가 1540mm로 차체 높이만 놓고 보면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보다도 30mm 정도 높습니다. 이 휠하우스와 이 로커 패널에 이 플라스틱 플레이트를 덧대가지고 조금 더 껑충한 느낌을 강조를 했고요. 휠도 무려 21인치를 껴놔서 차가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을 강조를 합니다. 토요타는 이 디자인을 두고 리프트업 스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루엣도 한번 보시면은 루프 라인이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져 나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단이라기보다는 패스트백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고, 이전에 이 정통 3박스 세단이었던 크라운의 스타일링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뒤에서는 앞서 공개됐던 프리우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수평형으로 길게 뻗은 램프가 적용이 돼서 차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뒤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범퍼 라인인데, 이 트렁크 절개선을 따라서 자리 잡아 있는 이 형상이 약간 레이스카의 리어 인테이크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전면부와 스티어링 휠의 크라운 로고가 자리 잡는 것과 다르게 이 후면에는 토요타 엠블럼이 위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엠블럼까지 크라운 전용 로고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하네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5L 그리고 2.4L 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됩니다. 두 차량 모두 사륜구동을 구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2.5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 조금 더 치중한 모델이고, 2.4 하이브리드는 퍼포먼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효율이 좋은 차다 이런 편견을 깨버릴 수 있는 퍼포먼스도 겸비를 한 셈입니다. 이 딜러 쪽에서 받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eCVT를 결합해서 최고 출력 239마력을 내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2km를 낸다고 하는데, 이거 스펙만 놓고 보면 와, 역시 하이브리드 원조 맛집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라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인치 휠을 꼈고 구동계도 사륜구동이에요. 그런데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크라운이 연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꼈어요. 크라운보다 더 작은 휠을 꼈고 전륜구동이거든요. 이 조건에서 측정된 연비가 리터당 15.7km인데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크라운이 연비가 훨씬 좋은 거죠.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는 이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해서 최고 출력 348마력을 발휘합니다.
스팅어 3.3이 373마력인가 그랬으니까 뭐 상당히 강력한 성능이죠. 이 제로백이 5.7초라서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놀라운 성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제로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5와 마찬가지로 AWD를 썼는데, 이 재밌는 게 이 뒷바퀴를 굴리는 리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모터를 써서 냉각 효율을 더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전륜 모터와 후륜 모터의 동력 배분 같은 경우에도 크라운 2.5는 조금 더 연비에 치중해서 앞바퀴 쪽으로 동력을 보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2.4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동력을 주고받아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보다는 안정감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죠.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S에 더해서 스포츠 S 플러스와 이 커스텀 총 5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팩도 특별한데요. 이 바이폴라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를 장착해서 전류 흐름이라든지 전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각 배터리셀이 대응할 수 있는 전력도 향상시켰고, 더 높은 전압에서 구동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응답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 셰시는 토요타의 차세대 아키텍처죠. TNGA-K입니다. 이전 모델보다도 차체 강성을 더 높였고, 저중심 설계 구조를 적용해서 무게 중심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고 해요.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구조를 채택했고요. 이를 통해서 코너링 성능과 안정감도 끌어올렸습니다. 토요타라든지 렉서스라든지 이 브랜드들의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숙성이죠. 토요타가 북미에서 공개한 자료를 읽어보니까 정숙성과 진동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차체 하부와 천장에 흡음재를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방음 필름이 내장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돼서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많이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도어 프레임, 그리고 엔진룸과 캐빈이 만나는 엔진룸 안쪽, 이렇게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도 방음재라든지 구조용 접착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해서 이 소음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다고 해요. 기자님, 근데 크라운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옵션은 근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국산차 못지않아서 이거 국산차 대신에 사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12.3인치 디스플레이였어요. 사실 일본 차들이 유독 디스플레이에 되게 각박했던 걸 생각해보면은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출시된 토요타 차량들 보면은 디스플레이 터치도 안 됐거든요. 뭐 토요타에서 그래 이왕 늦은 거 해볼 거 다 해보자 뭐 이런 심상이었던 건지, 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춘 커넥티비티 시스템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요타 커넥트라고 해서 이미 라브4 PHEV에 먼저 적용됐던 사양이에요. 이 토요타 코리아와 LG U+가 함께 개발한 기능인데, 이걸로 내비게이션이나 음원 스트리밍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가전기기들과 연동된 스마트홈 기능들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난방 온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제어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이 듀얼 블루투스 커넥트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이 8방향으로 조절되는 전동 시트가 내장이 됐고,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전후석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돼서 다양한 충전 소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이제 뭐 국산차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그러니까 정차 후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이 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에 적용됐던 사양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앞에 가는 차의 궤적을 읽어서 차선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행자와 자동차를 인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바이크 운전자와 가드레일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충돌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뭐 국산 중대형 세단과 대등한 수준의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는데 딜러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5천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든지 K8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 중반대 정도고, 이 볼보 S90의 엔트리 트림 가격이 6천만 원 초반대거든요. 아마 이 정도 사이의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타 입장에서는 비슷한 체급의 렉서스 ES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차량과 판매 간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렉서스 ES 대신에 토요타 크라운을 사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지, 이 부분도 토요타 코리아가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크라운은 오는 6월 5일에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될 예정인데요.
크라운의 뒷좌석은 어때요? 트렁크 공간은 어때요? 연비는 얼마나 잘 나와요? 뭐 이렇게 크라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승회와 출시회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 상영 선배는 중국 차만 하고 이제 전 일본 차만 하고 이제 나 이거 이미지가 바뀔까봐 상당히 걱정돼. 나중에 뭘 찍더라도 아 쟤는 일본 차 좋아하잖아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거 마이크 혹시 켜서 주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다 녹음됐네.